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예. 그 부분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이것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면 밤 11시 59분에 체포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루를 구속된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이 이 조문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이익을 위해서 초일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하루 구속된 걸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조문이 66조 제1항입니다. 그리고요.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근데 지금은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수색을 하는데 왜 110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헌은 그렇습니다만은 대인적 처분인 체포에 관해서 수색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문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 문헌에도 불구하고. 즉 형사소송에 관한 법문을 해석할 때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서 인권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념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 구속 취소에 관해서 그런 형사소송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처장님의 답변이시죠. 그와 같이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관 네. 장관 직무대행님, 네. 2011 헌가 36 전원재판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 바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그러면서 의원결정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의원결정 취지에 따르면 보석에는 무슨 조건이 붙느냐 마느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네, 그렇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그 조문은 문제되지 않아서 결정은 없었지만 만약 그것이 정면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서 다른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고 물론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볼 때까지는 구속을 취소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즉시 항고를 하면 우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서 다투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게 지금 직무대행 입장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331조에 관한 92년도 위헌 결정은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1조는 실질적으로 보면 나중에 구속 취소에 관한 특례인데 예, 나중에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자, 그리고 처장님 지금 계속해서 시간 계산한 것만 가지고 계속 오늘 논의를 하는데요. 예. 저는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시간 계산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요. 구속 취소 결정에 보면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자칫 위법한 구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수사처와 검찰청, 수사처 검사와 검사의 형사 절차상 지위와 관련된 사항들 특히 구속기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수사권 문제도 사실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나중에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한 수사가 되거나 공수처에서 의뢰해서 한 검찰의 공소 제기가 위법한 공소 제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속 취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라고는 취지가 저는 구속 취소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속 취소 사유에 들어 있는 게 맞죠? 결정문에 그런 취지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엄격한 논쟁이 본안에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PPT 좀 보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결정문에는 담아내지 못했던 공수처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즘에 관할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도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 그 다음에 주소지 등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칙과 예외 관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라고 하더니 영장 쇼핑이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1조 본문에 의해 관할권이 생기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 관할권에만 의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었던 것 그리고 12월 30일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서부지법 외에는 관할이 없었습니다라고 갑자기 답변을 바꿔요. 그런데 12월 9일 밤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날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할에서 계속 문제를 삼았더니 특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 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그 당시에는 관할권이 없는 것처럼 됐지만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체포영장 청구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됐기 때문에 공범에 대해서 처장님이 해석하는 형사소송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고 공수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할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영장 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위법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고 있고요. 형사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피고인 같은 경우에 구금 장소가 서울 동부지법 관할인 동부구치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체포되었다고 해서 관할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하는 말씀이시고 지금 네 지금 수사 어쨌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관할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저한테 그 묻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저 공소장님 1분간 답변 못한 거 하세요. 네, 지금 알아서 할게요, 저희들이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서는 서부지방법원 2025 초기 10결정에 우리 저희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서부법원에 저희들이 관할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결정문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정치 공세 정도는 모르지만 지금 법사위에서 특히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법조인이신데 지금 서부법원의 관할을 자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자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일단 대해서 들어봅시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그 관할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공수처장 보고 이 정도 법지식 가지고 공수처장 하는 건 시공이 아니에요. 그거 할 수가 있어요. 자, 법지식 없으면 자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못 나가 있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표출하지 마시고 발언을 하고 싶은데 할 내용이 없다. 근데 그 의원한테 시간이 끝나고 발언권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 의원은 발언권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대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하지 마시고 다만 못한 답변이 있습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래야 충돌을 좀 피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경우 저한테 요청하세요. 조배수 의원님. 처장님, 지금 처장님이 굉장한 잘못을 저지른 게 있어요. 뭐 관할이고 뭐고 간에 지금 국회에 지금 거짓말을 하셨어요. 첫째 뭐냐, 주진 의원이 그때 질의를 했죠. 그 좀 올려주세요. 주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없다고 답변했어요. 1월 15일 날. 그렇죠? 아니, 의원님, 예, 아니, 제가 그래서 좀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 수사 실무관이 뭘 몰라가지고 체포에만 찍혀서 그런 얘기를 했다. 이제 체포에만 뭐 꽂혀서 그랬다. 얘는 얘기를 하는데 2월 25일 날 국조특위에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파견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 자, 그런데 또 봅시다. 12월 18일 날 압수수색영장 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적 있죠? 12월 16일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중앙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것도 발부됐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전에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체포 영장을 위주로 말씀드렸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윤석열 저 대통령하고 문건을 그다음 보세요. 관저 언제 체포영장이라고 많이 윤석열 대통령 했습니까? 대상으로 한 지금 내 지리 압수수색 시간이니까 영장 제일 차가 없었다는 좀 이따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보세요. 12월 18일 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거기 뭐가 돼 있냐면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근데 12월 27일 날 이 110조가 제 조건이 성취가 안 됐다고 그래서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하니까 집행 실패를 했어요. 근데 왜 주진우 의원 서면 질의에 뻔뻔하게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예,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거짓말 한 거예요. 이건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3월 7일 날 추가로 이제 겨우 그때 확인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공수처장님 아까 국회를 아주 신성한 국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럼 국회를 모독한 겁니다. 저 파견 직원이 그리고 그 여러 아까 가지 지금 그 파견 용어 직원은 선택에 처음 있어서 문제고- 좀 명확하지 좀 않아가지고 계세요. 그 불명확하게 제가 처리된 좀 부분 이따 제가 답변 시간을 드릴 말씀드렸습니다. 테니까 예. 가만히 계세요. 이 국회를 모독한 거예요. 국회한테 거짓말한 거는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거 법원을 속인 거 아닙니까? 서부법원 갈 때 중앙법원에 이미 청구한 사실 얘기했습니까? 저희들 그 기록에 영장 신청한 기록에 그 중앙법원에 영장 청구했던 사실 전부 다 들어 있었고 그런 부분 뭐 빼거나 한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그런 부분 자, 설명을 알았어요. 드렸는데 좋아요. 의원님 또 그러면은 반복해서 물으시는 법원에다가- 까닭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기록에 있는데 왜 그걸 솔직하게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까? 제가 그 기록을 전부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청구했다는 없잖아요. 그 포함해서 청구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국회한테 거짓말했다. 그리고 국회를 기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우가 의심스러워요.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목표로 이렇게 대담한 일을 벌였을 때 나는 이거 공수처가 단독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배우가 있다고 봐요. 답변할 기회만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수사기관이에요. 범죄 혐의 있는 자를 수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이 본인이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수사기관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위법을 저지른 기관이 남의 잘못 수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폐지해야 마땅하고 저 공수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고 저는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5일 날 체포 적부심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때 중앙지방법원은 1차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이미 기각이 됐고 근데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확인이 됐다면은 서부법원에 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자, 처장님은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1월 10일 날요. 우리가 국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중앙지방법원에 이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한 게 있느냐, 발부한 게 있느냐 하니까 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현재로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1월 10일 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영장이 발부됐는지 아닌지는 사후적인 겁니다. 이미 끝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법원에서는 이거를 확인을 하셨어야죠.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죠. 만약에 파악을 했다. 챔버 적으시면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에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그와 같은 보고 시스템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제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급 법원에서 법원 차원에서 그와 같은 확인 답변을 이제 국회에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